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전체적인 흐름 약세를 이어가다가 종가에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약보합 마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장에서 두산중공업 추가 하락 없이 잘 버텨줬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흐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크게 가지도 않았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모습 스무스하게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흐름 정리를 해보고 내일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가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안타증권사와 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는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두중에 대한 정보 공유라던가 레포트, 멘탈 관리 등등 부담 없이 좋은 정보들 내용을 가지고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네요. 짧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볼게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종목들 중에서 두산중공업 제일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선정하기를 잘 했다? 아니면 오늘 올랐던 서정기전이나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을 샀어야 했나? 주식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나는 단타를 하는지 아니면 중장기로 종목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로 외인들이 선물 매도를 확대를 하면서 국내 증시도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매도세를 일관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원전 테마주들 하나씩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쭉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가 그만큼 이틀 동안 또 떨어졌죠.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조정도 쭉 나와주고 상승세를 잡아먹은 흐름인데요. 두산중공업이 그나마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종목들은 길게 보유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두중이 안전하면서 이런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원전 테마가 약해지고 순환매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종목들은 아마 관심이 더 적을 때 더 많이 조정이 나오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중은 여러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차트만 보셔도 지지가 나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해외 원전 수주가 뜬다라고 했을 때 두중이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한전기술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더 큰 수익률로 보답할지도 모릅니다.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셔도 단기 공매도 두산중공업 2.98로 좀 내려왔는데 이번 주 초반에도 거의 7% 가까이 되었었는데 거의 2%대로 좀 내려오면서 단기적인 공매도 부담도 좀 적어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차트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만 적을 뿐이지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다른 부분은 한 차례 테마성이 짙어져서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해 나간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때와 이때 또 쌍바닥을 지지가 되어주고 있고요. 언제 급락할지 모르고 시장이 언제 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박스권 내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땐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인지를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두산중공업 분봉 차트인데요. 3시 이후에 또 속보가 뜨면서 막판에 이렇게 종가 관리가 잘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도 간단히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 어떤 거였죠? 외국인이 126만 주가 나갔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외국인이 연속적인 이탈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20만 주가량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간이 정말 오랜만에 22만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 반가워 보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이때 6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온 부분이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후에 오늘 이렇게 47,000주가량 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보험이라던가 투신, 사모 이렇게 꾸준히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뭐 연기금이나 뭐 기타 법인 오늘은 좀 나갔지만 최근에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뭐 내일도 기간에 연속적인 매수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외국인과 같이 이렇게 좀 동반으로 들어왔을 때 현재 지쳐있는 좀 주주분들에게 좋은 소식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수급은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나왔던 뉴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수원 42조 폴란드 원전 출사표 원전 기술 이전 언급을 했다. 한수원이 폴란드 현지에서 원전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3세대 가압 수료형 원자로 성능과 함께 원전 기술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전 기자재 업계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폴란드에서 개최한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에 이어 두 번째 출사표인 셈이다. 특히 이날 자료를 통해 APR 1400이 안전에 방점을 둔 원자로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자연재해 등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핵 연료나 방사능 유출을 막는 피동형 안전설비도 도입됐다.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방사능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통해 안정성과 기술력이 입증됐다라는 점. 지난달 15일 바라카 원전 1호기가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발표했었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완공된 이후 4년 동안 1억 시간 이상 운영이 됐지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며 한전과 한수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수원은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확보한 만큼 해외 기술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한수원은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확보한 만큼 해외 기술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 뭐 사실상 제목은 거창하게 출사표라고는 했지만 지난 2월 브리핑에 이어서 뭐 두 번째 브리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홍보를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 이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확보한 만큼 해외 기술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앞으로의 가능성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체코 이후에 또 폴란드 오랜만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내일 시초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탈원전으로 블랙아웃 현실화하나 반토막난 전력 예비율 올 여름 역대 최대 수요 예상에도 정부 변동성 큰 태양광 풍력만 확대
원전은 줄줄이 백지와 가동 지연, 탄소 중립의 석탄 LNG도 줄여야 결국 탈원전 기조 변경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을 늘릴 거라면 석탄, LNG 가스를 줄이고 현재 놀고 있는 원전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시나리오대로 원전을 재개를 한다거나 탈원전의 기조가 변경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하반기에 맹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원자력이 전력 구입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 전력 구입 단가에서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59원, 그리고 석탄 유연탄이 82원, LNG가 96원, 신재생이 81원, 그리고 태양광 100원,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탄소를 배출할 때 나오는 비용도 꾸준히 상승을 할 거고, 전기료도 최근에 동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밖에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신한울 1호기 2018년에 가동 계획이었으나 현재 운영 허가 내일 하죠. 심사를 내일 하는 부분이고, 신한울 2호기 19년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쯤 운영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호기는 올해 2월에 가동 계획이었으나 준공이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월성 같은 경우는 영구 정지 상태로 남아 있죠. 전력 수급도 현재 4.5 미만 5단계 중에 거의 3번째로 다가갈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2012년 이후에 최저 예비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에 17기가 운영 중인데, 만약 이런 피크가 오는 여름철에 한 기만 문제가 있거나 정비를 한다거나 운영이 중단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이 3단계, 4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신한울 1호 허가 심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여기처럼 내년 3월쯤에 좀 운영이 될 듯 하고요. 당장의 전력에 힘을 보태진 못하겠지만 재개가 된다면 또 단기적인 상승 흐름, 이런 분위기도 탈 수가 있겠죠. 신한울 1호기가 허가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신한울 3, 4, 5기 멈춰있던 공사 재개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로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것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좀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좋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는 역대 없었던 이례적으로 12번 안전 보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1회에 허가 심의를 또 걸쳤죠. 지난해 이제 좀 불발이 되었는데, 이번 2회 내일 허가 심의에서 허가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1%라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윤석열, 최재형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월성 원전도 일단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거절이 된다면 분위기상 납득할 만한 거절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추가 하락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5일선을 좀 걸쳐서 이렇게 좀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 종가도 25,250원으로 그래도 25,000원을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종가에 나왔던 속보라던가 말씀드렸던 신한울 1호기 허가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6,700원 요 구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주가 흐름은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23,000원
그리고 27,000원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오든 벗어나기 전까지는 크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좋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